이 풍경이 펼쳐지면요, 인간이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오게 되죠. 이걸 보면 대부분 웁니다, 사람들이. 이걸 찍을 때 제 옆에서 같이 보던 사람들은 다 울면서 봤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명사특강 토드 탑 오브 드림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현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살다 보면 우리가 바빠서 하늘을 쳐다볼 여유를 내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이 밤하늘에 떨어질 것 같은 이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면서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굉장히 작디 작은 존재죠. 우주는 수많은 별과 또 은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 전체 우주에서 보면 정말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왕 우리가 인간의 삶이 우주 먼지라면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천체 사진가 권호철 작가님,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 평범한 회사원에서 지금 전업 천체 사진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 강연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나사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나사에서 오늘의 천문학 사진에 오늘 작가님의 작품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별에 관한 모든 이야기, 우리 작가님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체사진가 권호철입니다. 제가 직업을 천체사진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직업이 흔한 직업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1명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분야가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뭐 팔자는 좋습니다. 최근에 태양 흑점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5월달에 오로라가 촬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로라 촬영하러 많이 다니는데요. 지난 3월만 해도 캐나다 북쪽 끝에서 오로라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에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오로라를 촬영하는 게 제 일입니다. 이렇게 오로라를 많이 촬영하러 다니고요. 지구 반대편에 가기도 합니다. 어디냐면요. 아시겠어요? 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게 다 소금입니다. 예. 우유니 소금 사막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죠. 여기까지 가는 이유, 가끔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이렇게 하늘이 반사가 됩니다. 차도 이렇게 반사가 되고 구름도 반사가 되죠. 지구에서 가장 큰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낮 풍경 찍으러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밤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내가 보는 모든 시선 방향에서 별들이 반짝이는 그런 풍경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지구 반대편까지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죠. 예,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저 경이로운 별들을 쫓아서 지금 이렇게 직업이 천체사진가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우연을 만나거든요. 오늘 저를 만난 것도 우연일 거고, 사실 제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우연이었어요. 많은 우연들이 매일같이 스치고 지나갑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죠. 어떤 우연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한테 그런 우연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별자리 안내서입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아니고 제 짝이 읽었어요. 제 짝이 읽고 나서 너무 자랑을 하는 거죠. 뭐 북두칠성도 있고 뭐 백조자리도 있고 뭐 별자리 아는 척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도 별소년이 됐죠. 별에 완전히 폭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은 것이 인연이 돼서 별소년이 됐고, 지금도 천체사진가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전공은 또 천문학은 아니거든요. 제 전공은 공학입니다. 조선공학이 전공이고,
그래서 첫 직장은 천체 사진과는 거리가 먼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설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설계하는 거 일은 재밌었는데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되죠. 저는 엄마 말 잘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안정적인 월급 받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이 됩니다. 뒤늦게. 그래서 수많은 직업을 전전해요. 이 직업도 해봤다가 저 직업도 해봤다가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고 뒤늦게 방황을 합니다. 누구나 방황할 때는 나침반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길을 잃었으니까. 나침반이 없다면 밤하늘의 별로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한테 방향을 가르쳐준 그 북극성이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를 느끼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청소년기의 꿈이었던 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글로 쓴 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영어로 바꿔서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첫 줄 보시면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다음에 데이비드 파커라고 돼 있죠. 네, 제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제 영어 이름 저렇게 지어야 되나 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주를 느끼고 나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천체 사진가가 됐는데요. 그 우주를 느끼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인간이 우주 먼지라는 겁니다. 저 광대한 우주 안에서 인간은 우주 먼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주 먼지라면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주 먼지 이게 돼야 되는데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행복했으면 그런 생각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생즉고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죠. 스스로에게 가끔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나는 뭘 할 때 행복한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기 위해서 뭘 할 때 행복할까? 바로 천체 사진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추운데 정말 아무도 없고 무서운데 가서 사진을 찍을 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건 어떤 사람들은 캠핑 가가지고 불멍 때릴 때 행복하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러너스 하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느낄 때 행복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할 때 이럴 때 행복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결과 천체 사진 이게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천체 사진가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체 사진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체 사진, 떠올리시는 천체 사진 있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진 떠올리실 거예요. 그죠? 허블 우주망원경이 수많은 사진들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우주 먼지들이 기둥처럼 모여 있다고 해서 창조의 기둥입니다. 근데 창조가 왜 붙었을까요? 전전정부 때 붙인 이름일까요? 사실 저 기둥 끄트머리에서 보면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죠? 예, 저기서 우주 먼지들이 뭉쳐져서 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렇게 됩니다. 저 가운데 모여있는 별들이 방금 태어난 아기 별들입니다. 몇백만 살 됐지만 우주에서는 그래봐야 아기 별입니다. 자, 우주 먼지였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우주 먼지였는데 별이 되니까 이제 빛과 열을 막 뿜어내겠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우주 먼지들을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상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서로를 밀어냅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별의 일생을 살게 되겠죠. 시간이 또 한참 흐르고 나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우주 먼지로 돌아가게 되죠. 사람이나 별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시간 스케일만 다르지. 저렇게 사람도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듯이 별들도 우주 먼지로에서 태어나서 다시 우주 먼지가 됩니다. 우리 태양도 50억 년 지나면 저렇게 우주 먼지가 된다고 해요. 보통 이런 사진들을 천체 사진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찍는 천체 사진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카메라를 세워놓고 한참 노출을 주면 별들이 흘러간 궤적이 찍힙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색이 좀 독특한데 파도예요. 하얗게 부서지던 파도가 바닷가에 가로등이 노란색 나트륨 등이었습니다. 나트륨 등의 불빛을 받아서 노란 안개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는 거제도고요. 오리온 자리에 별들이 뜨고 있는데요. 저 아래쪽에 배들이 지나간 궤적이 보이죠. 그리고 수평선으로 큰 섬이 보이는데 이 섬 무슨 섬일까요? 부산에서 건너편으로 보이는 큰 섬, 대마도입니다. 예, 대마도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꽤 크게 보이죠. 근데 반대로 대마도에서 우리나라 방향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섬이 아니고 대륙이 보이겠죠. 수평선 끝에서 끝까지가 다 육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전북 고창에서 찍었는데요. 당산나무와 함께 북쪽 하늘 별들의 일주운동을 찍었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별들의 궤적이 다른데요. 이거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별들의 일주운동 배울 때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조금 결이 다른 천체 사진을 찍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망원경을 안 씁니다. 망원경을 안 쓰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데, 망원경을 안 쓰는 이유, 망원경을 써서 찍으면요 너무 고수들이 많아요. 망원경으로 찍는 교수들이 정말 많은데 진짜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고수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 위에 사는데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허브루즈 망원경.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얘보다 더 센 애가 나왔죠. 제임스 웹이라고요. 심지어 얘들이 찍은 사진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제가 직업 천체 사진가를 꿈꾸면서 얘들이랑 경쟁할 생각을 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못 찍는 인간의 눈으로 본 밤하늘, 이거를 찍게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사진 찍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사진 찍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 사진 찍은 게 2004년입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20년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자, 이 사진으로 과연 제가 얼마나 벌었을 것 같습니까? 100만 원 조금 안 돼요. 예,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저 사진 한 장밖에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갑자기 또 단위가 달라지죠. 제가 입은 옷이 막 비싸 보입니까? 근데 저 사진 한 장에 들어간 원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가 힌트가 나갑니다. 자, 저게 다 실패한 사진입니다. 2001년부터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하다 보니까 200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도 다시 도전을 합니다. 자, 2002년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것도 다 실패죠.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2003년이 됐어요. 혹시 저 인디언 기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무조건 성공한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죠.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죠. 자, 2003년 사진입니다. 2003년에도 계속 도전했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진들보다는 훨씬 이쁘죠? 하늘이 파랗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찍는 것보다 달빛이 살짝 있을 때 찍어야 하늘이 파랗고 예쁘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건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달이 살짝 뜰 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눈이 깔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바닥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달빛이 살짝 있고 눈이 온 다음 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눈이 와도 누가 먼저 와서 밟으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완벽한 조건, 하늘이 쨍하게 맑고 달이 살짝 떠 있고 눈이 왔는데 아무도 안 밟은 이 완벽한 조건을 위해서 제가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서 기름값, 밥값,
필름값, 현상료 등등등 해서 쓴 돈이 300이 좀 넘어요. 적자죠. 예, 적자입니다. 이런 거면 취미로 하셔야지 직업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내가 잘하는 취미가 있어서 정년퇴직 후에는 이걸로 제2의 인생을 살 거다, 이런 큰 꿈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버는 건지 돈을 쓰는 건지. 돈을 쓰는 거면 취미로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지만 직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거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죠. 돈을 벌어야 직업이 될 수 있는데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런 자리에서 귀인을 만났습니다. 그 귀인이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뭘 것 같습니까, 이게? 예, 알고 계시네요. 스와트입니다. 예, 마케팅의 기본 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고 어디서 기회가 오고 어디서 위기가 올 수 있나,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면 치킨집을 해도 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써먹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체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계속 저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필름이 디지털로 바뀌던 격변기였습니다. 그때가 참 시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골목마다 사진관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진관들이 그때 싹 없어졌어요. 굉장히 위기죠. 근데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필름이 디지털로 바뀌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면 필름 값이 안 되는 거죠. 원가의 상당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진을 아예 많이 찍으면 그래도 필름값 안 들잖아요.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걸로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다다다다다 찍어서 영상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진 시장이 아니고 영상 시장에서 좀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디카를 샀죠. 사가지고 별을 찍어봤어요. 그런데 별보다 노이즈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창기 디카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한 20년은 기다려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술 발전, 사회 변화 너무 빠릅니다. 몇 년 안 기다렸는데 15초만 노출을 줘도 저렇게 별이 쏟아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디카가 개발이 되더라고요. 세상 너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필름 시절에 이렇게 은하수가 찬란하게 나오는 사진을 찍으려면 초고수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개나 소나 저 디카만 사면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거,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서 영상을 만든다, 그거를 시도를 해봤어요. 자, 별똥별도 떨어집니다. 짠. 예, 사진 한 장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강렬하죠. 저기가 킬리만자로 산인데요. 아래쪽에는 헤드랜턴 불빛입니다. 저기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 불빛이 보이고 은하수가 지고 있죠. 지금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데 고산병 때문에 못 버티면 내려와야 됩니다. 해발 6,000m 가까이 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는 너무 아프리카 최고봉이라서 낮에는 뜨거워서 못 올라가고 밤에 올라갔다가 일출을 보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저 산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전체가 100년 전만 해도 얼음에 덮여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단도가 내린 거죠. 지금 꼭대기에 약간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130년 전에 사람들이 처음 저 산에 올라갔을 때 저 눈이 살짝 남아 있는 저 꼭대기에서 표범이 얼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표범. 저기 정말 표범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 있고 풀도 못 자라고 잡아먹을 동물 아무것도 없고 공기마저 희박한 곳에 표범이 올라와서 죽어 있다라는 거죠. 미스테리죠.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어쨌거나 이 미스테리를 가지고 해밍웨이는 소설로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아저씨는 노래로 만들었죠. 그 느끼한 노래가 사실은 실제 사연을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을 타임랩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타임랩스를
검색만 해도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돈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직업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을 바꿀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내가 꿈을 이룰 때가 됐다.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기다린 월급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사직서를 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월급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 달이 보너스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더 다니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달씩 계속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인생이 참 재밌는 게요. 정말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12월에 그때 오로라 원정대라는 행사를 하는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오로라 원정대 행사를 갈 건데 천체 사진가가 필요하다. 제가 취미로 천체 사진을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로라를 보러 가는데 따라가 주면 돈을 주겠답니다. 심지어 공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오로라를 보러 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12월이면요 사기업에서는 휴가 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급도 결정되고 성과급도 결정됩니다. 이때 자리 비우면 찍혀요. 그래도 갔습니다. 오로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로라를 실제로 보면요 처음에 놀라는 건 너무 커서 놀랍니다. 오로라가 하늘 가득 덮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너무 빨리 움직여요. 정말 움직임도 빨라서 북미 원주민들은 신의 영혼이 하늘에서 춤추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 게요 이렇게 물에 반사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위주로 보이지만 붉은색 오로라, 푸른색 오로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깔도 다양해요.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오로라를 봤는데 저는 오로라보다 더 신비한 걸 가서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걸 본 거죠. 그게 뭐였냐면요 같이 갔던 사람들. 저는 정말 월급 안 받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주변에 꽁생원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는데 여기 가서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사진가, 만화가, 블로거, 가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인고의 대가가 월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통을 참아내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정말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물어봤다니까요. 밥은 안 굶니? 물어보니까 밥은 안 굶는데. 그래서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받고 귀국을 했죠. 근데 귀국을 했는데 일주일씩 휴가 갔다 오니까 찍혔잖아요. 너무 갈구는 거죠, 사람을. 평소에도 너무 갈구니까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목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너무 갈구니까 우발적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목에 걸려있던 게. 독사가가 그냥 툭 튀어나오듯이 회사 그만둔다고. 갑자기 그냥 우발적으로 그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회사 그만둔다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싹싹 빌죠. 어제 실수했다고. 그런데 저는 그날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직업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그 대단한 일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집사람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는데 집사람한테 등짝 스매싱을 안 맞았어요. 아니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왔다. 그럼 보통 이 등짝 좀 맞겠죠. 집사람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그랬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만두던 그 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보호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사람 데리고 갔어요. 의사가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봐도 벌긋벌긋 하더라고요. 위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고 지금 구멍 뚫리는 중인데 곧 구멍 뚫릴 거라고. 구멍 뚫리고 나서 위암이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술 못 마시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 사람 술 안 마시는데요? 아니 술도 안 마시는데 위에 왜 빵꾸가 나냐고.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에 빵꾸가 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사람 회사 그만둔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회사를 잘 그만두고 사진가가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사람 소식을 1년 뒤에 TV에서 보게 돼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부모도 다 계셨고 처자식이 다 있었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죠. 스트레스가 위험한 게 뭐냐면 판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면 안 되는 걸 스트레스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위험해요. 판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정말 받더라도 가끔 인생에 그런 일이 한 번은 오잖아요. 이게 기억이 날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그렇게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죽어요, 그죠? 정말 안 되죠. 정말 스트레스 주는 사람 있으면 내가 죽이면 되잖아. 내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아무도 동의 안 하시죠, 그죠? 예, 죽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죽여? 내가 죽어도 안 되고 상대방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냥 피할 방법이 있어요. 휴가를 가도 되고 부서를 바꿔도 되고 피할 방법 많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사직서를 내도 돼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 아무리 스트레스 주는 양반이 위에서 이렇게 있어도 사직서 내는 순간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죠? 안 죽어도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정말 받을 때는 제 이야기가 아마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그 잠깐의 용기를 낸 덕분에 사진가가 되죠.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바위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입니다. 울룰루 바위고요. 밤이 되면 이렇게 은하수가 지나가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좋은 데가 많아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동쪽 끝입니다. 독도예요. 밤에 보면 자, 저렇게 은하수가 찬란하죠. 밝은 건 독도 등대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나라 북쪽 끝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천지인데요. 저거 몇 월일 것 같아요? 이제 막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7월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백두산 천지에 얼음이 7월 초에 녹기 시작해서 7월 말에나 완전히 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서 물을 볼 수 있는 때가 1년에 8월, 9월 2달밖에 없어요. 저도 몰랐죠. 그래서 첫 촬영은 시도는 실패하고 8월에 다시 가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어안 렌즈로 찍어서 백두산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봉우리를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가운데 은하수가 지나가죠. 건너편이 북한입니다. 비슷한 사진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아래쪽에 보이는 나무가 바오밥 나무입니다. 제가 어린 왕자가 되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 동네까지 가서 촬영을 했는데 혼자 가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어린 왕자는 고사하고 어린 왕따 같습니다. 이게 그 바오밥 나무인데요. 남반구에 가서 밤하늘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두 개 보이죠. 희뿌연 덩어리 두 개 보이시나요? 예, 저게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가 맨눈으로도 저렇게 잘 보이죠. 여기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제가 여행했던 나라들 중에서 특히 풍경이 참 좋은 나라였는데요. 광고를 찍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 좋은 데를 돈을 받고 여행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가요, 이끼가 정말 두껍게 자라가지고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맨발로 밟아보다가 들어누워 봤어요. 정말 폭신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 인증샷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행복해지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축고니까. 무더위 속에서 햄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우면서 새똥 맞으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였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데 저 건물이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찍어주느라고 맞은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저렇게 힘들게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드디어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체 사진가로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미생이란 드라마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직장은 전쟁터다. 하지만 직장 밖은 지옥이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월급이 안 나와서 그래요. 월급. 제가 월급 회사 다닐 때는 그게 정말 마약이라서 못 그만두는 줄 알았는데 그만두고 보니까 마약이 아니고 보약이더라고요. 보약 먹으실 때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안 나오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게다가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어쨌거나 천재사진가가 돼가지고 그래도 재밌는 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제가 인생을 바꾸게 했던 그 책의 개정판이 23년 뒤에 나오는데요. 그 책의 사진을 제가 담당했어요. 이렇게 재밌는 일도 생겼고, 그리고 11년 뒤에 이 책의 개정판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표지에 드디어 제 이름이 나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책, 권호철. 저자 이름보다 더 크게 나오기 시작했죠. 어쨌거나 이렇게 재밌게 살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자, 이 이미지의 제목이 뭐냐면요. 아마 마케팅 하실 쪽에서는 배웠을 겁니다. 제품 수명주기 그래프인데요. 저는 이 제목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면요. 초창기 때 타임랩스를 검색만 해도 제 이름이 나왔어요. 잘 나가죠. 그리고 성장기 때 시장이 커지지만 경쟁자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숙기 때 드디어 시장이 포화가 됐는데, 시장이 포화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타임랩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더라고요. 요즘 AI 때문에 이제 직업 없어지는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거, 드론이 등장합니다. 드론이 등장하더니 날아다니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드디어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저는 타임랩스라는 기술로 오랫동안 꿀 빨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자 손가락을 빨게 됩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로 합니다. 그럼 해외에서도 먹힐 만한 컨텐츠를 찍어야 되겠죠. 생각해 보니까 오로라가 있더라고요. 내가 밤하늘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대상. 그래서 오로라를 찍어서 책도 내봤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해봤고요. 자, 제가 나온 다큐멘터리도 3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오로라 사진을 판 적이 있습니다. 여기 돈 많이 주더라고요. 국내 잡지사에 파는 것보다 0이 하나가 더 붙을 때도 있고 0이 2개가 더 붙을 때도 있었어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적자가 나요. 그래도.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흑자가 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제 직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낀 경이로움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내가 느낀 오로라의 경이로움,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진만 가지고는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기가 있죠. 역시 타임랩스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로라가 아니고 오로라 폭풍입니다. 오로라의 최고 단계죠. 오로라 폭풍 때는 특징적으로 핑크색이 하늘에서 쏟아져요. 이 핑크색 오로라가 나타나면요, 엄청나게 밝아서 밤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펼쳐지면요, 인간이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오게 되죠. 이걸 보면 대부분 웁니다, 사람들이. 이걸 찍을 때 제 옆에서 같이 보던 사람들은 다 울면서 봤어요. 풍경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흐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도 눈물 안 났죠? 제가 잘못 찍은 겁니다. 감동이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실패했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왜 감동이 전달이 안 될까?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아예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 실제 움직임 그대로 담아보자.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봤어요. 오로라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거죠? 그죠? 엄청 빠릅니다. 오로라가 밝을수록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오로라 폭풍 때가 되면 정말 빨리 움직이죠.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잖아요. 울거나 비명 지르거나. 저도 사실은 정신을 거의 뭐 정신 못 차려가지고 저도 돌아버렸어요. 저 카메라도 돕니다 이렇게. 좀 있으면 제 목소리도 들릴 거예요. 아 잠깐 초점 안 맞췄잖아 이거. 네, 제가 궁시렁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저도 정신 차려 보니까 초점을 안 맞추고 찍고 있더라고요. 초점을 안 맞췄어. 그래서 영상이 뿌였습니다. 그래서 눈물 안 났나요? 다들 비명 지르고 있는데 눈물 안 났죠? 예, 그러면 초점을 맞추면 눈물이 날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왜 눈물이 안 날까? 그걸 고민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점이 뭘까? 오로라가 밤하늘 가득 덮고 있는데 저는 네모나게 일부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걸 만들어요. 카메라를 여러 대를 동원해서 밤하늘 전체를 한 번에 찍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찍은 컨텐츠는 어디 가야 볼 수 있을까요? 평면에서 못 보겠죠. 돔 스크린에다가 설치해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VR이라는 용어 자체가 널리 알려진 시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장비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캐나다 옐로나이프로 날아갔습니다. 아래쪽에 쌓여 있는 게 눈이에요. 오로라가 세게 터지면 눈 알갱이가 전부 오로라 빛을 받아서 저렇게 형광빛으로 같이 빛납니다. 오로라 폭풍 때가 되면요, 저기 귀퉁이에 제가 앉아 있는데 온 세상이 오로라 빛에 같이 물듭니다. 제가 카메라를 여러 대 쓰니까 제 카메라에 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저 카메라로 찍었다면 돔에 가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과천 조금만 더 가면 여기 과천과학관에 돔 스크린이 있습니다. 제가 뭐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잠깐 맛만 보겠습니다. 누워서 밤하늘을 보면 밤하늘 전체가 동그랗게 보이겠죠. 자, 머리 꼭대기에서 핑크색 오로라가 쏟아집니다. 이제 예, 오로라를 한번 실제로 느껴봤는데요. 역시 눈물은 안 나셨지만 이거 돔에서 봐야 돼요. 돔에서 과천과학관 돔에서 틀어보니까 드디어 이거 보고 우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세계 최초로 촬영된 오로라 VR입니다. VR이라는 용어 자체가 희박하던 그런 시절부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연이었던 건 이거를 찍은 다음 날 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게시판에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가 뜹니다.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저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아, 이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은행에다 대출을 땡겼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원래는 해외에 이런 영화 만드는 회사에다 소스로 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금 받으니까 제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과학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천과학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과학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이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거든요. 이제 수입도 대체했고 수출까지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은 거에 몇 배의 달러를 벌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 영상은 독일에서 열렸던 천체투영관 영화제에서는 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상영이 되고 있고 상을 받았던 것보다 더 좋았던 건 드디어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그래서 이렇게 참 오로라 덕분에 직업도 바뀌었고 오로라 덕분에 이렇게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천체사진가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우주먼지로서 살아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시고 가끔 스스로한테 물어봐 주세요. 나는 뭘 할 때 행복한가? 예.
물론 그 행복을 찾으려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행복한 우주먼지로 잘 사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